은하 관광선에 탑승하신 승객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기 5000년 마침내 인류는 광속의 한계를 완전히 정복했고 초광속 우주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년이 대략 3천만 초 정도이니 1초에 1광년을 갈 수 있다면 빛의 속도보다 3천만 배는 빠르다는 소리인데 오래 지속할 수는 없지만 우주선의 최대 출력으로 간다면 광속의 600억 배, 놀랍게도 초당 2000광년까지 비행이 가능하니 그야말로 미친 속도의 우주선이죠.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우주선에 막대한 암흑 에너지를 사용해 시공간을 구부려 워프하는 초공간 도약 기술이 탑재됐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 우주선에는 초청을 받은 VIP분들만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초공간 도약선에 민간인을 태운 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이니 여러분들은 특급 행운을 잡으신 겁니다. 우주선은 지구 근방에서 출발해 우리 은하 중심부까지 여행할 예정이며 총 소요되는 시간은 13분입니다. 이제 우리 우주선이 곧 출발할 예정이니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즐거운 은하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우주선은 성공적으로 출발했고 초공간 도약 엔진의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우주선에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손잡이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엔진이 성공적으로 가동됐군요. 이제 우리 우주선은 1초에 1광년의 속도로 비행합니다. 우리 우주선이 첫 번째로 향하는 곳은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외계 항성계인 알파 센타우리입니다. 가장 가깝다고는 해도 빛의 속도로 가면 4년이 넘게 걸리는 거리죠. 그러나 우리 우주선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도착했습니다. 알파 센타우리 항성계는 알파 센타우리 A 항성인 리길 켄타우루스와 B 항성인 톨리만 그리고 C 항성 프록시마 센타우리로 이루어진 3중 성계로 A 항성과 B 항성은 대략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의 14배 즉 14천문 단위 정도의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지만 C 항성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이들과 무려 14,000천문 단위나 떨어진 외딴 곳에 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덩치가 태양과 비슷한 A 항성과 B 항성에 비해 목성보다 약간 더 큰 정도의 작은 적색 외성인데다 지구에서는 육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둡기까지 해서 조금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진가는 품고 있는 행성에 있습니다. 인류가 다른 항성계에 최초로 정착해 살고 있는 프록시마 B 행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거주민들의 말로는 조석이 고정돼 있어 한쪽은 늘 춥고 한쪽은 늘 더우며 태양풍 때문에 지하에서 사는 것이 조금 불편하긴 해도 꽤 살만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우주선은 알파 센타우리 항성계를 떠나 약 9광년 거리에 있는 시리우스 항성계로 출발하겠습니다. 밝은 파란빛이 인상적인 별 시리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는 금세 도착했지만 3000년 전에 발사됐던 보이저 2호는 대략 29만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더 지나야 이 시리우스 항성계 주변을 간신히 지나갈 겁니다. 9광년이라는 거리가 생각보다 엄청난 거리죠. 시리우스는 절대 등급으로 따지면 태양의 22배나 더 밝을 정도로 은하 내에서도 꽤나 밝은 편인데 상대적으로 지구와 매우 가깝다 보니 지구에서 볼 때 태양 다음으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입니다. 시리우스는 멀리서 보면 단독성처럼 보이지만 사실 시리우스 A와 B로 구성되어 있는 쌍성계입니다. 시리우스 A는 태양 질량의 약 2배, 지름은 약 1.7배로 태양보다 조금 더 큰 주계열성이며 시리우스 B는 지구 정도의 지름밖에 되지 않지만 태양 질량과 비슷한 작은 백색 외성이죠. 다만 시리우스 B가 A에 비해 작고 초라해 보인다고 무시하시면 안됩니다. 백색 외성이 되기 전 시리우스 B는 시리우스 A보다 훨씬 컸으며 태양의 500배 이상 밝은 어마무시한 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우주선은 시리우스 항성계를 떠나 트라피스트 1 항성계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시리우스에서 트라피스트 1까지는 약 43광년 정도 떨어져 있으며 우리 우주선은 엔진 출력을 높여 초당 4광년의 속도로 항해합니다. 우주선이 트라피스트 1 항성계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주성 트라피스트 1 항성은 지름과 질량이 태양의 약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매우 작은 적색외성인데 이 정도로 작은 별은 우주를 통틀어서도 흔치 않죠. 그런데 트라피스트 1은 B부터 H까지 행성을 무려 7개나 거느리고 있습니다. 적색외성이 이렇게나 많은 행성을 거느린 것은 지금껏 발견된 항성 중에서는 트라피스트 1이 유일합니다. 이들 7개 행성은 모두 암석형 행성인데 크기가 전부
지구와 비슷하고 행성들의 물질 구성비 또한 지구와 유사합니다. 7개의 행성 중 골디락스 존에 포함된 행성은 3개로 이 중 트라피스트 1, 2 행성은 인류가 알파 센타우리에 이어 두 번째로 정착해 살고 있는 외계 행성입니다. 다만 트라피스트 1, 2는 주성인 트라피스트 1과 가깝기 때문에 프록시마 B처럼 조석이 고정돼 있어서 한쪽은 평생 낮이고 다른 한쪽은 평생 밤입니다. 태닝을 좋아하고 별 보는 걸 좋아한다면 최고로 살기 좋은 행성일지도 모르겠군요. 이제 우리 우주선은 새로운 곳을 향해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현 위치에서 2000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우주선이 초당 200광년 출력으로 가속될 예정이며 도착까지는 10초가 소요됩니다. 우리 우주선이 리치라 불리는 PSR B1257+12에 도착했습니다. 중성자별은 일반적으로 거대한 별이 초신성 폭발 후 덩그러니 남게 된 별의 핵이며 블랙홀을 제외한 모든 천체 중에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리치 또한 지름이 대략 10km에 불과하지만 태양 질량의 1.4배나 됩니다. 10km면 서울도 채 덮지 못하는 정도의 크기인데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크다니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밀도를 가진 천체가 아닐 수 없죠. 중성자별의 막대한 질량은 중력 렌즈 효과를 만드는데 이렇게 주변의 빛들이 중력 때문에 휘어지며 왜곡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없는 우주의 절경입니다. 놀라운 것은 리치가 이미 죽은 별이라 할 수 있는 펄사임에도 3개나 되는 행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초신성 폭발이 발생하면 행성이건 뭐건 주변 모든 것들을 파괴해버려서 일반적으로 중성자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우주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이지만 리치가 이렇게 행성을 거느릴 수 있는 이유는 백색외성 2개가 합쳐져 중성자별이 된 특이 케이스라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 우주선은 중성자별 리치를 떠나 약 2800광년 거리에 있는 오리온 성운 NGC-1976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도착까지는 약 14초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우리 우주선이 영롱한 빛을 뿜어대는 오리온 성운에 도착했습니다. 오리온 성운은 지름 약 24광년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발광 성운입니다. 발광 성운이란 전리된 수소 원자들이 주변의 별에 의해 가열되며 재결합해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성운을 말하죠. 오리온 성운이 발광 성운이 된 것 또한 성운 중심부에 사다리꼴 성단 별들이 내뿜는 강력한 자외선 때문입니다. 오리온 성운은 크기도 거대한 데다 엄청나게 밝아서 꽤 먼 거리에 있음에도 지구의 밤하늘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성운이죠. 오리온 성운의 총 질량은 무려 태양의 약 2000배나 되는데 이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우주구름 속에서 수많은 신생별들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온갖 가스와 먼지가 모여 생겨난 성운은 대표적인 우주의 별공장이라 할 수 있는데 수백 개의 무거운 별들이 이곳에서 생겨났고 현재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우주선은 약 7500광년 거리에 있는 용골자리 성운으로 출발합니다. 이제부터는 거리가 꽤 멀기 때문에 출력을 높여 초당 1000광년의 속도로 항해할 예정입니다. 우리 우주선이 용골자리 성운에 도착했군요. 용골자리 성운 또한 발광 성운이지만 지름이 약 460광년으로 오리온 성운과 비교해서 대략 20배나 더 큰 초대형 성운이며 절대등급 -12.1로 우리 은하 내의 성운 중에서 가장 밝은 성운입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밝기 때문에 수천 광년 떨어진 은하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용골자리 성운을 쉽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용골자리 성운 내부에는 여러 다른 성운과 산계 성단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호문클루스 성운입니다. 호문클루스 성운은 쌍성계인 용골자리 에타가 막대한 폭발을 일으키며 생겨난 성운인데 그중 용골자리 에타 A는 태양 질량의 100배에 이르며 광도는 대략 400만 배나 되는 극대거성입니다. 놀라운 것은 생성 초기의 질량이 태양의 250배나 됐다가 지속적으로 가스가 빠져나가 작아진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이죠. 이렇게 항성 질량의 한계치에 가까울 정도로 거대한 질량을 가진 별은 우리 은하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매우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용골자리 에타 근처에서는 오래 머물면 안됩니다. 언제 초신성 폭발을 일으켜 휩쓸릴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별이기 때문이죠. 서둘러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우주선은 오메가 센타우리 구상성단을 향해 날아갈 예정입니다. 목적지까지는 23,000광년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주선의 최고 출력인 초당 2000광년의 속도로 가속될 예정입니다. 우주선이 흔들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메가 센타우리는 별들이 동그란 모양으로 빽빽하게 뭉쳐져 있는 거대한
구상성단인데 그냥 거대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은하에 존재하는 모든 구상성단 중 가장 크고 가장 밝고 가장 무겁습니다. 지름만 약 170광년 크기에 질량은 태양의 약 400만 배, 포함되어 있는 별은 무려 1000만 개나 되죠.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우주선이 오메가 센타우리에 도착했군요. 사실 이 정도 규모면 거의 작은 은하급의 수준인데 이보다 더 큰 구상성단은 국부 은하군을 통틀어서도 안드로메다 은하의 메이올2가 유일하죠. 오메가 센타우리의 성간거리는 대체로 1광년 정도지만 중심부 쪽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중심부는 별의 밀도가 높아서 항성간 거리가 매우 가까운데 대략 태양과 알파 센타우리 사이에 1000개의 별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정도죠. 또한 오메가 센타우리의 중심에는 태양 질량의 4만 배에 이르는 블랙홀이 존재하는데 오메가 센타우리가 사실상 과거에 우리 은하에 잡아먹히고 외부 별들이 제거된 외소 은하였고 블랙홀이 그 핵이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우주선은 오메가 센타우리를 떠나 스티븐슨 2-18 항성으로 이동합니다. 스티븐슨 2-18은 지구에서 약 18,900광년 떨어진 적색 초고성으로 우리 은하에서 가장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항성이죠. 이 별의 지름은 약 29억 킬로미터로 태양 지름의 무려 2150배에 이르며 부피로 따지면 대략 100억 배나 큽니다. 스티븐슨 2-18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태양 지름의 1750배, 약 25 킬로미터가량 되는 방패자리 UI가 은하에서 가장 거대한 항성이었지만 그보다 지름이 4억 킬로미터나 더 큰 것이죠. 만약 스티븐슨 2-18 옆에 태양이 있다면 이렇게 콩알처럼 작게 보일 것이며 태양의 위치에 있다면 목성을 아득히 넘어 토성의 공전궤도까지 삼켜버릴 겁니다.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크기의 별이 아닐 수 없죠. 다만 적색 초고성이다 보니 질량은 태양의 25배 수준밖에 되지 않고 표면 온도 또한 태양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서 들렀던 항성의 질량 한계치에 가까운 용골자리 에타에 비하면 크기만 무지막지하게 크고 영양가는 별로 없는 항성일 수 있겠습니다. 스티븐슨 2-18은 수백만 년이 지나면 초신성 폭발로 소멸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블랙홀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목적지인 우리 은하의 중심부 궁수자리 A별로 향하겠습니다. 현 위치에서는 약 13,000광년 거리에 있으며 가는 데까지는 대략 11초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우리 우주선이 드디어 은하의 한가운데에 근접했습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에는 무수히 많은 별들과 짙은 가스구름에 둘러싸여 있는 궁수자리 A별이라 불리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초대질량 블랙홀이란 태양 질량의 수십만 배에서 수십억 배에 달하는 거대한 블랙홀로 거의 모든 은하 중심에 존재하며 막대한 중력으로 은하를 공전시키는 존재죠. 우리 은하의 초대질량 블랙홀은 지름 약 2300만 킬로미터, 태양 질량의 약 400만 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블랙홀이지만 사실 다른 거대 은하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편입니다. 비슷한 체급인 안드로메다 은하 중심부의 초대질량 블랙홀이 태양 질량의 2억 배나 되며 우리 은하보다 5배나 무거운 은하이긴 하지만 천여자리 A 은하인 M87의 중심부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무려 65억 배, 지름도 1000배 이상 크죠. 이 정도로 질량차가 생기는 이유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물질들을 흡수하며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년 전까지는 왕성한 활동을 했던 흔적이 페르미 버블로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의 궁수자리 A별은 드물게 주변 먼지나 가스를 빨아들이는 정도일 뿐 강착률이 낮으며 제트 같은 강력한 물질 분출 현상도 없는 굉장히 얌전한 블랙홀이죠. 이제 우리 우주선은 블랙홀에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해 보겠습니다. 블랙홀의 깊고 어두운 사건의 지평선 주위로 주변 물질이 유입되며 생겨난 강착 원반을 확인할 수 있죠.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회전하는 이 강착 원반의 온도는 무려 수백만 도에 달하며 강력한 X선과 감마선을 방출합니다. 잠깐만. 엔진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예상보다 너무 강력한 방사선 때문에 엔진 회로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우리 우주선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구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네요. 은하 관광은 여기까지입니다. 탑승하신 모든 분들의 행운을 빕니다.